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센터에서 주관하는 제21회 세계한국어 영상 한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 학부 홍보대사 최유진. 저는 한국어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케빈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방금 인사드린 이분을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벌써 1년 전이지요. 제20회 세계한국어 영상 한마당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케빈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는 영상 한마당의 영상을 만들어 출품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되어 저 또한 굉장히 기쁩니다. 작년에 발표를 기다릴 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떨리는 것 같은데요. 윤 씨, 오늘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케빈 씨가 오늘 영상 한마당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케빈 씨, 아쉽게도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 함께 즐기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케빈 씨, 작년 대상 수상자로서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은 21년째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가 개최하고 있는 한글날 기념 행사이고요. 원래 매년 가을에 개최하던 행사였는데 2018년도 제17회 때부터 한글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유진 씨, 제가 틀리지 않고 잘했나요? 네, 잘하셨어요. 역시 작년 대상 수상자답네요. 그럼 주제는 유진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매회 참가자들은 제시된 2개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5분에서 8분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출품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주제는 작년에도 제시되었던 함께 사는 세계와 올해 새로이 제시된 즐겨라 한국입니다.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함께 사는 세계를 팬데믹, 미드 코로나를 거쳐 이제 엔데믹을 바라보며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즐기는 모습을 담아보자는 의미로 즐겨라 한국을 주제로 제시했습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함께 사는 삶을 생각하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한국을 즐겨보자. 두 주제 모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와 희망을 주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더욱더 영상 한마당이 기대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품된 영상들을 감상해 볼까요? 잠시만요, 케빈 씨. 올해 얼마나 좋은 영상들이 출품되었는지 궁금해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영상을 감상하기 전에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원장님의 인사 말씀부터 들어야죠. 제가 마음이 급했네요. 그러면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김유범 원장님의 식사로 제21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가 주최하는 제21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 개최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는 한국어, 한국문화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매년 한글날을 기념해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뜻깊은 한글날을 앞둔 오늘, 올해는 전 세계 18개국에서 출품된 55개 작품 중 엄선된 7편의 영상을 통해 다양하고 풍성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매개로 제작된 영상들은 한국어가 국경과 언어를 넘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소통하는 통로가 됨을 보여줄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며 세계 속에서 한국을 즐기는 영상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 잠시나마 힘든 시간을 잊고 희망찬 내일을 꿈꿔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어센터는 출품된 작품을 심사해 주실 명망 있는 여러 심사위원을 모셨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박지훈 교수님, 톡투미인 코리안의 선현우 대표님, CJ ENM TVN의 이진주 PD님,
가수 겸 배우인 알렉산더님 모두 귀한 시간 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힘들게 영상을 제작해 출품하신 모든 참가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이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로 소통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영상을 통해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유진 씨, 이제 본선 작품의 감상을 시작해 볼까요? 저기요, 케빈 씨. 잠시만요. 더 소개해드릴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더 쑥스러우네요. 오늘 영상 한마당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번 영상 한마당에 본선 작품을 심사해주신 심사위원분들입니다. 영상을 통해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분 모두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저명하시고 대단한 활약을 하고 계신 분들이셔서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네요. 공정한 심사 감사드립니다. 저도 작년에 심사위원님께서 해주신 한 말씀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처럼 참가자들의 마음에 오래오래 남을 심사평가를 해주실 거라 기대되는데요. 작년에는 비대면 행사에 맞게 심사평도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작품을 보는 중간중간 심사평을 듣는 것도 영상만큼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작품마다 어떤 심사평을 해주실지 무척 궁금합니다. 저보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살짝 질투가 날 것 같지만 작년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심사평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케빈 씨, 올해는 긴장을 풀고 심사위원분들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함께 귀 기울여 봐요. 자, 그럼 올해는 어떤 작품들이 출품되었을까요? 본선 진출을 앞두고 경쟁을 벌인 작품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세계 곳곳에서 보내온 영상들입니다. 함께 보시죠.
올해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에 참가했네요. 저렇게 많은 작품들 중에서 어떤 작품이 오늘 대상의 연계를 얻게 될까요? 대상, 이 말 하니 또 긴장되네요. 자, 긴장 푸시고요. 오늘은 편하게 즐기시라니까요. 대상을 비롯해 수상작은 7개 작품 중에서 선정되는데요. 7개 작품은 오늘 영상 한마당 본선에 앞서 사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고 유튜브에도 미리 공개되었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본선에 진출했는지 궁금하시죠? 참가자들의 피와 땀이 담긴 작품입니다. 본격적인 감상에 앞서 잠깐 먼저 만나보시죠. 이렇게만 봐도 너무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유인 씨는 이미 본선 진출 작품을 보셨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 13일부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었고 사회도 준비해야 하니까 당연히 봤죠. 케빈 씨, 보셨죠? 네, 저도 봤죠. 실은 저보다 좋은 작품이 많을까봐 안 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 잠지 못하고 봐버렸어요. 진짜 작품들이 쟁쟁하더라고요. 역시 본선에 올라올 만한 작품들이었어요. 혹시 지금 질투하시는 거 아니죠? 한 작품 한 작품 감상하고 나서 케빈 씨의 표정을 보는 것도 이번 영상 한마당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질투요? 저는 분명히 영상 하나하나의 사회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했거든요. 자, 그럼 한 작품씩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아이다 에바이 씨가 카자흐스탄에서 보내온 Living in Harmony입니다. Living in Harmony, 조화로운 삶을 통해 함께 사는 세계를 어떻게 그려냈을까 무척 궁금한데요. 아이다 에바이 씨가 말하는 조화로운 삶 함께 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반복되는 좋아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은 직업,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인터넷에서 보낸 오랜 시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어둡고 단조롭게 만듭니다. 인터넷에서 글을 읽고 서로 좋아요를 누르면 일정의 소통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계속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 혼자서 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이왕의 어린 시절에 우리는 매일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모든 날들이 즐거운 숨소리로 가득했고 서로 소통하며 흥미롭게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겁이 없었고 새로운 일에 쉽게 도전하고 친해지고 넘어져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일부였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지만 많은 생각 끝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것은 우리가 광대한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관찰자일 뿐만 아니라 참가자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나는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친분을 쌓고 자연 속에서 걷고 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방에서 세상을 탐험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 자신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고 불안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고 인터넷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했고 결국 완전히 불안해졌으며 개발 시도를 중단했습니다. 무엇이 내 삶과 의식을 바꿨나요? 새로운 문화를 탐구하는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다른 문화의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고 겨우 새로운 세계를 재발견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색을 얻었고 나는 어렸을 때처럼 더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세계의 일부가 되었고 세계는 나의 일부가 되었다. 세상의 일부가 되는 것은 어떤가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알게 되면 그의 문화를 알게 되고 우리 문화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미지와 형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행을 하고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사는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함께 사는 세계를 지키고 사랑하고 같이 더 좋은 곳으로 만듭시다. 나도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What it takes to come alive. It's the way I'm feeling, I just can't deny. 안녕하세요. TVN의 이진주 PD입니다. 아이다이 바이님의 리빙 인 하모니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계기를 아주 구체적이고 인상적으로 잘 말해주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본질적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세상과의 소통이라는 게 아주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인물의 영상과 차분한 나레이션이 어우러져서 연출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과 심사평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훌륭한 한국어 표현과 함께 카자흐스탄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눈과 귀를 모두 만족시킬 만한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속에 갇혀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안의 세상을 부러워하기만 한다는 부분이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크게 공감되었습니다. 네, 저도 영상을 보면서 아이다이바이 씨처럼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내가 알지 못하는 문화를 배우고 또 다른 나를 발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케빈 씨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 무척 궁금하네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뜨런 DGC 팀이 보내주신 작품인데요. 코로나19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즐겨라 한국. 뜨런 DGC 팀의 위켄 업데이트. 함께 보시죠. 위켄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위켄 업데이트의 김재동입니다. 네,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를 강타하며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는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는 추세에 맞추어 정부 또한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에 일상 회복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죠.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될 거라는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낭만 기자, 미장 기자.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건배. 마음속에 꽃 한 송이 품고 있는 낭만 기사, 미장 기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축제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엇코로나 함께 예전의 그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7월에는 충청남도 물령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멋축제가 개최되어 많은 방문객들이 즐겼습니다. 또 내구에서는 치맥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다양한 종류의 치킨과 맥주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8월에는 부산에서 9일 동안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다양한 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번만 아닙니다. 아이유, 나훈아, 사이 등 많은 가수들이 콘서트를 열어 행사 공연 업계는 다시금 그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 혹시 미장 기자가 가보고 싶은 콘서트는 어딜까요? 저는 블랙핑크와 트와이스 콘서트를 가보고 싶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요? 저는 둘 다 가고 싶은데요. 하나만 꼭 선택해야 한다면요? 사람이 운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근데 한 사람이라 트와이스 팬클럽 이름이 원스니까 트와이스 콘서트에 가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블랙핑크 콘서트는 포기하고요. 아니 포기하는 것이 네, 잘 아니라 들었고요. 마무리해 주시죠, 미장 기자. 빡빡한 세상이지만 마음 한 켠에씩 한 편 품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잔은 떠나버릴 너를 위하여, 또 한 잔은 너와 나의 영원한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잔은 한국 문화를 즐길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낭만기사 매잔이었습니다. 시를 들으니까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감성을 좀 되찾은 기분이 드네요. 미장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은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넘어 남극까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남극에 나가 있는 스캇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캇 특파원. 네, 연결이 불안전한 관계로 추후에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음식, 그 중에서도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친구들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혼 없는 후행 기자. 앞에 있는 사장님의 아내를 받아 한 테이블 4분씩 또는 넓은이서 삼겹살 먹습니다. 족발도 먹습니다. 보쌈도 먹습니다. 깻잎까지 먹습니다. 곱창, 대장, 돼지, 막창 다 먹습니다. 구워 먹고 볶아 먹는 여기는 대한민국 구루국 저녁 먹고 야식 먹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매실차, 율무차, 녹차, 비수 다 먹습니다. 치킨, 닭발, 물냉, 비냉 다 먹습니다. 떡볶이, 튀김, 순대까지 다 먹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온 후엔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힘이 쫙쫙 빠지는데요. 그래도 후행 기자 덕분에 다양한 한국 음식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남극에 나가 있는 스캇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캇 특파원. 네,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턴 기자가 간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코너에서는 10월달 한국문화 행사에 대하여 알려준다고 합니다. 인턴 기자, TG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젊은 패기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패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합니다. 인턴 기자 TG입니다. 네, TG 기자. 10월 달에는 어떤 행사가 예정되어 있죠? 네, 일단 앵커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갑자기
지금요? 네,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허국 보훈의 달, 9월은 독서의 달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10월은 무슨 달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 네. 5월, 6월, 9월은 말씀하신 대로 잘 알려져 있는데 10월 달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앵커님 답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문화 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1972년에 10월은 문화의 달을 정하고 매년 이때에 여러 가지 행사가 개최되기도 합니다. 아, 문화의 달. 정보 감사합니다. 기지 기자님. 그럼 10월에는 또 어떤 행사가 있죠? 네, 10월 1일에는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국군의 날이고 10월 3일에는 우리나라 최초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하는 날 개천절이고요. 10월 9일에는 한글을 창제하고 세상을 펴내는 것을 기념하는 한글날이고 마지막으로 10월 25일에는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려진 것 독도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오, 조사 많이 했는데요. 기지 기자,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독도의 날까지 알고 있다니 대견합니다. 아니에요, 기본입니다. 그럼 기지 기자, 혹시 10월 7일은 무슨 날인지 알고 있을까요? 네? 저요? 10월 7일. 일단 좋은 질문, 지적? 네, 감사드립니다. 10월 7일은 제가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 회식? 파티? 그럼 10월 7일은 파티의 날이라는 겁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는 그런 것 같은데 저 못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래요. 네, TG 기자가 마음이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MBTI가 I로 시작하는 분이라서. 네, 여러분 10월 7일은 한글날을 맞아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가 주최하는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한국어에 관심 있는 세계 각국 사람들의 영상을 함께 시청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마치기 전에 스카트 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남극에 나가 있는 스카트 파원. 네, 남극에 나와 있는 스캇입니다. 네, 스카트 파원. 남극에서 어떤 한국 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남극에 나와 있는 스카트 파원입니다. 네, 스카트 파원. 네, 지금 남극에서는 네, 스카트 파원. 네, 지금 남극에서는 보시는 대로 펭귄들이 네, K-팝 플래시몹을 남극에서 유행하는 한국 문화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위켄 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사위원 알렉산더입니다. 네, 이번 작품 위켄 업데이트 잘 봤습니다. 약간 SNL 뉴스 리포팅 패러디처럼 만들어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중간중간에 되게 많은 것도 배웠고, 예를 들어 뭐 문화의 달 이런 다양한 정보 되게 잘 배웠고, 영상 편집이랑 구성 되게 깔끔하고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중간중간에 약간 한국어 실수 같은 게 있는데 약간 컨셉인지 진짜 실수인지 그런 거 조금 헷갈렸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쉽고, 근데 전체적으로 되게 엔터테이닝 재밌게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한국에 이렇게 많은 축제가 있었어요? 이 작품은 우리 영상 한마당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소개한 코미디 페스티벌에도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진지하기만 할 것 같은 앵커와 기자들의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낸 것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오늘 자기 전까지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곱창, 대창, 돼지 막장 다 먹습니다. 구워 먹고 볶아 먹는 여기. 자, 진정하세요, 케빈 씨. 네, 저도 정말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재미도 재미지만 한국의 축제와 기념일을 잘 소개해 주셔서 이 영상 한마당을 보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 진지한 작품을 보실까요? 세 번째 작품은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살아간다는 것, 이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영상인데요. 저처럼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온 코이케 요리아 씨의 일본인이니까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국 유학 전에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다. 나는 일본에서 온 대학교 1학년인 미호. 고등학교 때까지 일본에서 자라온 나는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에 이끌려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다. 유학이 시작된 2020년 겨울, 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는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기숙사에는 일본인 물론 외국인 전혀 없었다. 외국인들만의 모임도 거의 없어 한국인과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늘어갔다. 그 교류 속에서 한 면의 언니와 친해졌다. 언니는 친구들이 많았고 나를 남녀 상관없이 많은 친구들에게 소개해줬다. 거기서 의뢰 자주 듣는 말, 일본인은 친절하지. 일본인인데 키가 크네. 그 칭찬에 늘 기뻐졌다. 왠지 일본인인 내가 특별해진 느낌이 들었다.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한국에서 처음 소개팅에 나갔을 때다. 평소처럼 즐겁게 오빠랑 언니랑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어떤 오빠가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아, 나 일본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한 말에 깊은 의미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이유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일본인과 같이 있는 게 좋아서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일본인 같은 느낌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다. 한국어 공부는 물론 스킨케어, 화장도 옷도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했다. 한국인이 볼 때 가급적 내가 일본인인 걸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일본이라는 것만으로도 찾아주는 것은 솔직히 기뻤고 위지될 때도 많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함께 있는 사람은 과연 진짜 친구일까? 원하지 않은 사람을 거부할 배잔도 없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났으면 좋겠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고 점점 밖에 나가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언니한테 온 전화였다. 오랜만에 언니가 놀러 가자고 했다. 예전에는 나도 자주 놀러 가자고 했는데 요즘은 내가 집에만 있었다. 괜찮아? 라고 걱정해준 언니. 언니는 금방 이해해주었다. 미호는 미호라도 좋아. 일본인이어서가 아니라 미호라서 같이 있는 거야.
언니의 한마디를 계기로 나는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나는 내 그대로가 좋아.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것에서 나는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일본인에 대한 편견과 기대로부터 자유로워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지금도 어머니니까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가끔 본다. 나는 일본이지만 국적이 나를 대표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일본인이 아닌 나로서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미호리 유리아 씨의 일본이니까 정말 흥미롭게 시청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 출품된 작품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본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때로는 삶이 위축될 때도 있지만 나를 일본인이 아닌 한 명의 개인으로 받아들여주는 한국인 언니 덕분에 삶의 자신감을 되찾았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본인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 덕분에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해서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적인 측면에서도 완성도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각 쇼트 하나하나를 정말 정성스럽게 구성하셨고 전반적인 영상 구성이나 편집 면에서도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완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영상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아닌가 추측을 해봤는데 맞나요? 좋은 작품을 우리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에 출품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를 선입견 없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오롯이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러한 만남 또한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외국인 하면 의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은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는 걸 거다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들 말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외국 분들도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케빈 씨는 어떠세요? 네, 저도 있었지요. 한국 가면 아줌마 파마머리, 빠리빠리 문화처럼 저도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제 머리는 절대 아줌마 파마머리 아닙니다. 절대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 보기 전에 케빈 씨, 제가 내는 퀴즈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외국인이 서울 다음으로 많이 가보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답은 네 번째 작품을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상금도 있으니까 기대하시고요. 자, 그럼 네 번째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에니아 파니디 씨 외에 2인이 러시아에서 보내온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2020년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바꿨어요. 팬데믹과 이로 인한 가족과 자신에 대한 걱정, 친구들에 대한 안부, 그리고 새로운 생활 환경에 대한 적응 문제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삶에 새로운 의미와 원동력을 주는 일을 찾아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것이었죠. 저는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알게 됐어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그리고 예술에 대한 글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지식들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 놓게 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니 씨 준비되나요? 네, 준비됐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상금은 10,000원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커피를 가장 좋아할까요? A. 대한민국, B. 중국, C. 일본, D. 태국. 한국은 커피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나라예요. 실제로 한국에는 5만여 개에 이르는 카페가 있고 전 세계 도시 중에서 스타벅스가 가장 많은 도시는 서울이에요. 한국인 것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다음 질문은 상금 5만 원입니다. 방금 들으셨던 국의 제목은 뭘까요? A. 애국가, B. 아리랑, C. 태취타, D. 강남 스타일.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시키는 똑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의 한국 음악 밴드는 서양 문화와 한국만의 전통적인 감각을 잘 섞고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고 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예술은 뮤직비디오에서 잘 표현되고 있죠. 저 이 노래 알아요. 떼치타이. 나라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군요. 놀랍네요.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한 번 봅시다. 10만 원입니다. 한 사람이 운전은 허필기 시험 임시회수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을 필기기를 하며 얼마나 임시했을까요? A. 10번, B. 100번, C. 515번, D. 950번. 인내심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자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인내심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태권도의 5대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인내예요. 이 원칙은 태권도 선수들에게 시련이 많아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덕목을 가르치고 있죠. 역사 속에서 한국인들은 많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왔어요. 여기서 인내심은 그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한국의 한 여자는 시험에 950번 도전하여 통과하게 됐어요. 이 여성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정답은 950번입니다. 다음 질문은 좀 까다롭습니다. 괜찮았어요. 상금은 5만 원입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식 조리법은 무엇일까요? A. 라면, B. 초밥, C. 김치, D. 우동. 한국에서는 김치 없는 식탁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가까이 집안에서는 다양한 조리법을 사용하여 김치를 만들어요. 이 때문에 한국에서의 김치는 가족마다 다른 똑똑한 맛을 갖고 있죠. 심지어 한국에서는 김치 박물관도 있죠. 정말 쉬운 질문이에요. 정답은 김치입니다. 확실해요. 대단합니다. 정답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다음 질문을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금은 10만 원입니다. 김인육 시인의 시 중에서 신란의 기기는 부비와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담긴 시가 있는데요. 이 시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사람의 화학, 사람의 물리학, 사람의 생물학, 사람의 수학.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이 시는 제가 한국 시를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처음에 저는 이 시를 드라마 도깨비에서 듣게 됐어요. 저는 물리학 공부를 무척이나 좋아해요. 그러나 저는 시가 물리학과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예요. 정답은 사랑의 물리학입니다. 컴퓨터에 한 번 물어봅시다. 혹시 저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나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이 가지시고 특히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흥미를 잃지 마세요. 파이팅! 가지시고 특히 혹시 저의 프로그램에 안녕하세요. 선현우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라는 작품 재미있게 봤습니다. 보통 한국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있다, 내가 경험해 보았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냥 보여주는 것도 많이 하는데 이번 작품은 퀴즈쇼 형식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굉장히 새로웠고요. 두 분이 나와서 진행하는 퀴즈쇼 형태로 중간중간에 퀴즈에 대한 정답에 대해서 어떤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데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답을 공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서 여러 가지 촬영을 해주셨어요. 영상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국어 공부 포기하지 마시고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저에게 퀴즈를 냈는지 알겠네요. 퀴즈쇼 형식이라니. 퀴즈를 풀면서 한국을 소개한다는 아이디어가 정말 참신하고 영상 연출로도 투인하네요. 데지타라는 전통음악도 알고 운전면허, 최다 응시 해석까지 알다니 정말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그럼 유진 씨, 작품은 보기 전에 냈던 답을 맞춰볼까요? 너무 쉬워요. 서울 다음으로 외국인이 많이 가보고 싶어 하는 곳, 제주도 맞죠? 잠시만요. 저도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영상을 보면서 K-팝이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태권도의 5대 원칙, 한국의 시까지. 한국인 저보다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놀라웠고 한국을 그저 즐기는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 그럼 정답을 발표할까요? 정답은요. 딩동댕, 제주도 맞습니다. 상금은 짜잔! 1,000원입니다. 너무 쉬웠잖아요. 네, 1,000원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볼 영상은 들키에서 온 아이데미르 옴미오 씨가 보내주신 시와 미, 낭만, 사랑, 그리고 바다입니다. 유진 씨 때문에 살짝 마음 상하려고 했는데 시, 낭만, 사랑 이 단어들이 제 마음을 풀어주네요. 이 단어들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그려냈을지 무척 궁금한데요. 아이데미르 옴미오 씨의 시와 미, 낭만, 사랑, 그리고 바다입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다. 입국한 3일 뒤에 내 생일이었다. 그날 나는 소원을 빌었다. 친구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가 시작됐다. 나는 친구를 못 사귀었고. 분명히 학교의 기숙사에 밖에 사람이 많았지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내가 외국인이고 그들하고 달라서 그랬을까? 그땐 이렇게 생각했었다. 내가 다르다. 아니면 반대로 그들이 다르다.
이런 이유로 아무하고도 지내지도 못했다. 학교에 가면은 마치 나만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혼자 산책하고, 혼자 시 읽고, 혼자 영화 봤다. 그때였지. 그때 깨달았었지. 뭘 잘못했는지. 시와 미. 낭만, 사랑.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무서워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시가 써지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림이 그려지고, 노래가 불러지고.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처럼 정말 달랐을까?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을까? 나처럼 시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시와 미, 낭만, 사랑, 그리고 바다. 혹시 바다 좋아하세요? 찾겠습니다. 인연? 탑이 다 잘하셨어. 여기 해변에 기부하자. 누군가 여기 올 사람을 위해서. 카메라치는 편하지? 빨리 들어가. 다 달려서 너무 좋다. 서원 얘기하면 안 되지? 안 잃어서. 네, 여러분 얘기도 했어. 맞아. 아, 여기 물도 안 들어. 네, 시와 미, 낭만, 사랑, 그리고 바다. 제목부터 되게 특이했어요, 사실. 처음에 되게 궁금했어요. 시와 미가 뭐죠? 익은 시인가요? 바다의 시인가요? 근데 막상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촬영은 배경 같은 거, 풍경 너무 예뻤어요. 바닷가, 햇빛 캡처하는 게 되게 예술적인 느낌? 그리고 중간중간에 검정 화면에서 그냥 한글로 이렇게 쓰는 게 되게 메시지 뚜렷하게 보는 사람은 그냥 이런 뜻이구나. 되게 칸 영화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봤습니다. 구성도 너무 좋고 스토리 같은 거 되게 한 사람의 추억,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와, 워낙 영상을 아름답게 잘 구성했고
한국어 표현도 훌륭해서 아이데미를 옴뮤 씨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란 어떤 편견도 없이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작품을 보는 내내 제 친구들이 보고 싶어졌고 영상에도 나온 장면처럼 친구들과 즐겁게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케빈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퀴즈 상금을 더 받았으면 마음이 더 따뜻해졌을 것 같지만요. 유진 씨 말씀처럼 정말 영상미와 연출력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편견을 갖고 살지는 않았었나 하고 반성도 하게 됩니다. 말하고 보니 상금 욕심하고 반성,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케빈 씨, 그럼 이번 작품은 어떨까요? 이번 작품이 케빈 씨의 삶의 태도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되는데요. 너무 거창한가요? 그럼 작품을 감상해 보시죠. 일본에서 온 타다 마사우미 씨가 보내온 작품입니다. 나의 반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약 3년.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안 나와서 유학 비자로 변경하고 드디어 한국에 올 수 있게 됐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일본에서 유학 온 남학생 이야기다. 한국에 가면 한국어 실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열심히 돈을 모아 유학을 왔다. 유학 온 지 반년. 생활은 익숙해졌지만 한국어 실력은 아직 서툴다. 평일에는 그냥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와. 밥을 먹은 후 계속 일본 유튜브를 볼 뿐이다. 또 한 분씩 네じゃん. 아이, 그놈 멘덕세나. 마사씨, 지금 시간이 있어요? 뭔가 한국 친구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갈래? 오늘 시간이 없어서 미안해. 아, 네, 알겠어. 또 만나요. 앞으로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와서 한국인과 친구가 되어도 소용없다. 반년이 지나서야 알았다. 언어에는 소리지 없다고. 남은 반년은 그냥 똑같이 지내다가 돌아간다. 단지 그뿐이다. もしもし。先輩久しぶりです。お久しぶり。来週から韓国行くことになったので案内してもらえませんか？いいよ。やった。先輩半年もいるから頼もしいな。そりゃ半年もいればさ、誰だって詳しくなるよ。また航空券取ったら連絡するので空いてる時間分かったら教えてください。また連絡する。はい。先輩お久しぶりです。元気してましたか？私韓国語もできないし初めてなので案内お願いしますね。かなり話せるようになったから任せて。そうだ。私留学考えてて、やっぱり韓国で生活してたら上手くなりますよね。それはね、
まあでも結局自分次第だと思うよ。さすが。やっぱ経験者は違いますね。まあ日本で勉強しないやつはこっち来ても勉強しないからね。確かに。あと半年もあるんですよね。この調子でいけば完璧じゃないですか。すごいなぁ。私も今回いろんなとこ行きたいな。 자기가 한 말이 가슴에 박이다. 나도 유학 전에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났을까? 나는 이제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있어서는 반년이 다 있다고. 그리고 며칠 동안 그녀와 여러 곳을 갔다. 그동안 어두웠던 한국의 거리가 조금씩 밝아지는 것으로 느꼈다. 그녀의 말은 긍정적이었고 어떤 말도 지금의 자신에게 거저 있었다. 그리고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맞아. 오늘도 시간이 없어요? 한국 친구하고 밥을 먹으러. 좋죠. 진짜요? 괜찮아요? 한국 생활에 지치고 한국어 공부에 위력이 떨어져 반년을 무의미하게 보내려는 내가 한심스럽다. 누구에게나 목적을 잃는 순간이 있다. 그때는 친구에게 도움을 구해보면 된다. 사람은 사고방식 하나로 크게 변한다. 이 컵에 들어있는 커피처럼 반밖에 안 남았다가 아니다. 반년이나 남아있다. 안녕하세요. 바나나사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배우 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배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올해 6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일본에서 영화나 무대 제작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연기뿐만 아니라 촬영이나 감독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이 있는 곳을 알게 돼서 도전해보려고 작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촬영 경험이 없는 한국어 센터의 친구들과 팀을 만들고 제한된 장비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안했지만 무사히 완성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사람을 만난 가운데 목적을 사람마다 다르지만 누구나 가진 고민이고 저도 고민할 것임을 이번 내용에 반영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공부가 소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라도 앞으로 나아갈 힌트가 있었으면 해서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번 대회에 응모한 것처럼 또 다른 도전도 많이 해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은이라는 이 작품 특별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한국에 와서 유학하는 학생들 또는 어느 나라에 가서든 유학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고민이죠. 내가 지금 이 유학 기간을 잘 보내고 있나라는 이 고민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또 학생분이 실제로 연출과 연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고요. 네, 학생들이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발음도 굉장히 좋았고 거기에 쓰인 한국어 표현들도 아주 훌륭했다고 봅니다.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다들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작은 계기 하나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요. 소주 반 병, 커피 반 잔, 반년 이렇게 삶의 태도를 풀어나가는 연출 구성이 정말 뛰어났고
연기력 또한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유인 씨 모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니야, 싫어, 별로야 라고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이 떠올라서 저도 케빈 씨처럼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좋은 작품의 힘인 것 같습니다. 연속 두 작품을 보면서 저희 둘 다 반성 모드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 희망을 꿈꾸자는 내용인데요. 제목이 말하는 꽃마음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 율리아 샤바라 씨가 보내온 어려운 시기에 꽃마음도 필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작품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한국은 언제나 추워요? 아니요. 겨울엔 춥지만 여름에는 더워요. 율리야, 한국 덕분에 네 인생이 어떻게 바꿀지 알아더라면 어떻게서 5살이고 있는 너에게는 누군가가 이걸 말하다면 넌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넌 이걸 믿을 수 있었을까? 진짜? 네가 믿지 않았다는 걸 알아. 이제 넌 포즈를 맞추고 동화 필름을 보는 것을 좋아해. 그리고 나서 넌 학교에 다니고 그 다음에는 대학교에 갈 거야. 하지만 포즈를 맞추는 것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잖아. 근데 넌 제일 어려운 포즈를 그림 고를 거야. 네 삶에 대한 포즈를 그림. 졸업장을 받으면 네 삶의 포즈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누구죠? 난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는가? 근데 걱정하지 마. 언젠가는 네가 그림을 완성하는데 도움이 될 포즈를 찾을 거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한국어를 배우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재미있는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지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드라마를 우크라이나로 번역하기 시작할 거야. 우리나라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무서움, 고통, 공허함. 그리고 다시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저에게 2번째 생명을 줬어요. K-POP은 제 마음에 약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드라마는 제가 주인공들과 함께 사랑하고 즐기고 슬프고 웃을 수 있는 새롭고 작은 삶이었어요. 근데 드라마 보고 나서 한국 음식을 아주 먹고 싶네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맛있게 먹잖아요. 우리 도시에 한국 맛집이 없어서
혼자 한국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지만 정말 재미있어요. 이 어두운 시기에 저는 제 빛을 찾았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사소한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을 잊지 않고 웃으며 사는 것을 도와줘요. 내일은 해가 또 뜬다. 묵은 화와 함께 제 영혼도 꽃을 필 거예요. 율리아 샤바라님의 어려운 시기에 꽃마음도 필 수 있다라는 작품은 전쟁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 콘텐츠를 보며 희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내용이 좋았습니다. 내용도 좋았지만 저는 특히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건네는 말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렸을 때의 인물의 사진들을 인서트해서 표현하는 연출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전체적인 색감이나 분위기가 연출자의 고유한 개성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영상미 면에서도 아주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거운 현실을 담담하게 그려나가면서도 이겨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미래의 삶을 퍼즐에 비유하고 한 조각의 퍼즐로 삶이 완성된다고 표현한 것이 정말 좋았는데요. 결국 한국이라는 퍼즐 한 조각이 꽃마음이었군요. 율리아 샤바라 씨의 마음에 핀 한국이라는 꽃이 활짝 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율리아 샤바라 씨의 마음에 핀 한국이라는 꽃이 늘 향기롭게 피어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편의 영상을 모두 봤습니다. 함께 사는 세계, 즐겨라 한국이라는 두 개의 주제였는데 다양한 형식의 영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형식도 다양했고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건 아니지만 한국을 즐기는 다양한 모습을 영상으로 많이 보내주셨어요. 본선에는 함께 사는 세계를 주제로 한 작품이 한 편 더 많았지만 전체 출품작을 보면 즐겨라 한국이 훨씬 더 많았어요. 내년엔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져서 더 좋은 영상들이 출품되었으면 하네요. 이 자리를 빌려 출품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만 남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수상작 발표입니다. 제가 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정말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유진 씨, 발표 전에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의 심사는 우선 마감일까지 제출이 완료된 모든 참가작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예심, 그리고 예심을 통과한 작품 중에 본선 진출 작품을 뽑는 1차 심사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한마당 역시 이 과정을 거쳐서 7편이 본선 진출을 했고 이 7편의 영상을 심사위원 4분이 사전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심사위원장님이신 박지훈 교수님의 심사총평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1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에 좋은 작품 출품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올해는 무려 18개국에서 많은 작품들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소재 측면에서 올해 출품된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다양하다라는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Z세대답게 영상 스토리텔링 부분에서도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세련되어 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출품된 작품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좌절된 우리 일상에 대한 성찰이 작품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출품된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올해 출품된 작품에서 주목할 점은 유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외로움, 고민, 부적응의 문제들,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사회적인 편견에 대한 내용이 작품의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아끼지 않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꼭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관객 여러분들을 모시고 영상 상영과 시상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장님의 심사 종평 잘 들었습니다. 그럼 유진 씨 결과 발표를 시작할까요? 네, 수상은 먼저 개인상의 연기상과 연출상을 발표하고 작품상으로 우수상 4팀, 최우수상 2팀과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모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연기상부터 발표해 주시죠.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제21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연기상 나의 반응의 타다 마사우미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연기상을 수상한 타다 마사후미 씨에게는 상장과 상금 3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출상입니다. 케빈 씨가 발표해 주시죠. 발표하겠습니다. 제21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연출상 일본인이니까의 코이케 요리아 씨 축하드립니다. 연출상을 수상한 코이케 유리아 씨에게는 상장과 상금 3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이제 작품상 수상자를 발표하겠는데요. 개인상을 수상한 영상분도 작품상 수상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우수상 4작품을 발표하겠습니다. 유진 씨? 그럼 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제21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우수상 아이다이 바이 씨의 Living in Harmony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우수상 수상작입니다. 그런 지지팀의 Weekend Update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우수상 수상작입니다. 시에니아 파니디 씨의 외 2인의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우수상 수상작입니다. 아이데미래 음료 씨의 시와 미, 낭만, 사랑, 그리고 바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수상작에는 각각 상장과 상금 5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수상작을 발표할 때마다 정말 긴장되고 털리네요. 긴장되다, 털리다 같은 말인가요? 정신도 없네요. 케빈 씨가 상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고 있는 참가자들은 더 긴장될 텐데 우리라도 좀 긴장을 풀고 편한 마음으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상은 제우스상 2작품과 대상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기다리는 남아있는 작품도 3작품이고요. 그래서 최우수상이 아니라 대상을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2작품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게 되는 거죠? 우선 발표 전에 어떤 작품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유학번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일본인과 같이 있는 게 좋아서인가? 그러니까 일본인이 아닌 나로서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일본에서 유학원 연합생입니다. 사람은 세도같이 하나로 크게 변한다.
대상과 최우수상 후보 세 작품을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슬슬 발표를 해야겠죠? 네, 그래야겠죠. 그럼 고려대학교 총장상인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제21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대상 타다 마사오미 씨의 나의 바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고려대학교 총장상과 상금 20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어서 제 우수상 수상자입니다. 율리아 샤바라 씨의 어려운 시기에 꽃마음도 필 수 있다. 축하드립니다. 코이케 유리아 씨의 일본인이니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수상자 발표까지 저희가 준비한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21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을 후원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단재단에 감사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촬영을 도와주신 고려대학교 교육매체실과 영상 제작을 도와주신 미디어학부 학생들께도 역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작을 많이 했는데 옆에서 든든하게 저를 도와 진행해 주신 유진 씨께도 감사드려요. 케빈 씨, 저도 덕분에 첫 진행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그럼 이것으로 제21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년에 만나요.